꼭 한 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안 교수님의 또 직접적인 또 지역 언급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개인적인 성향이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참고만 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매당 회원 여러분. 경매당 뉴스의 박태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교수님을 모시고 대선 이후에 부동산 향방에 대한 2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 과연 풀릴 것이냐, 얼마나 풀리냐, 아니다, 안 풀릴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매를 위하여 사이트를 운영을 하시면서 대출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고 은행과 민첩한 관계에 계시는 우리 홍준기 교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리드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홍준기 교수님한테 내용을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당에서 기초반을 맡고 있는 홍준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대출 관심 많으시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대출을 풀 것이다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대출 규제를 풀면은 부동산 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요거에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구독자분들도 걱정 많으시죠?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반기부터는 계속 더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리면서요. 지금 이미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을 총량제를 풀어서 신용대출을 되게 완화하고 있거든요. 신용대출이 조금 부동산을 사는데 문제는 있겠지만 대출을 이미 좀 먼저 푼다는 거거든요. 풀고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바로 풀 수 있는 거는 대출 규제뿐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한 3년 이상을 봐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공급은 맞춰지지 않고 대출은 이제 풀어지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공약 포인트에서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만약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시행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바로? 그죠. 바로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대출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나 뭐 이런 땅 상관없이도 주택도 많이 나왔는데 전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면서 주거용에는 확 대출을 쪼인 건데 지금 이거는 기존에 안 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했던 거를 막았다가 다시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공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금융 분위기는 어떤가요? 은행권에서는 사실 다들 풀어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각자 은행 상품을 좀 준비하고 있긴 한데 또 한쪽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아예 그대로 갈 거다. 당장 안 바꿀 거다.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공약을 지켰다라는 거를 좀 이겨낼 거라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대출을 풀 거라는 그런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혹시 최근에 경락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 관련돼서 상담해서 진행된 건들의 스피드나 유연성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완화될 것 같은 느낌은 든다 이런 거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전에는 이제 신용대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LTV를 계속 엄청 심하게 깎았거든요. 나오는 양에 대해서 뭐 5천만 원, 1억, 2억 기준에서 뭐 60%, 50%, 40% 계속 깎았는데 지금은 그 깎는 거보다는 신용대출을 확 늘렸으니까 그 전보다는 좀 러프하게 깎으면서 대출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조금 분위기가 변화되는 것 같긴 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신가요? 네네. 그 신용대출이 얼마 정도까지는 좀 그 유연성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까지는 받되 얼마 이상은 받아버리면 DTI나 혹시 DSR에 걸리느냐 이 부분도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있는 기준은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1억, 그리고 2억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5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LTV 60%로 낮추고 그리고 1억이 넘어가면 50%로 낮추고 2억이 넘어가면 40%로 낮추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안 되면 보통 이제 사업자 대출로 계속 풀어드리는 거죠. 네. DSR에도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 대출로는 이제 못 푸니까 사업자 대출로 좀 변형해서 하는 거죠. 그럼 회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홍종기 교수님하고 직접 상담을 하거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서 체크하는 게 굉장히 낫지 않을까. 얼마큼 나오는지 확실히 답을 받고 가셔야 나중에 미납되는 사례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는 사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자본금 갖고는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지방 쪽 아파트는 좀 어떨까? 안 교수님 또 전문가시니까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아마 완화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행 시장상에는 투기과열 지역은 대출이 40%, 조정 지역은 대출이 60%, 비조정 지역은 70%인데 아마 이 비율을 조금 더 한 10%나 20%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시장, 이 수도권 인근에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이 부동산 시장의 대출을 좀 더 해준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까?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방으로 조금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으로 눈을 돌릴 때는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당장의 헌집이 아니라 새 집으로 바뀔 만한 지방의 재건축 물건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건축 물건,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의 공약 중에도 하나가 있었죠. 이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재건축은 진행을 하자, 으쌰으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최소 7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밀안전 진단을 받는데도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빼버리게 되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5년 안쪽으로도 새로운 아파트로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이 기간만 빼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지방의 재건축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너무 많이 오른 곳 제외하고요. 는 의견이 주가 됩니다. 그러면 노자분한테 조금 힌트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좋은 어려운데 질문이다.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직장과 주거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부동산에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북이죠. 경북에 신도청이 건립이 되면서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쪽 인근의 재건축 물건, 안동 지역의 재건축 물건을 보시거나 혹은 경남 창원 쪽,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주 근접이 대표적인 예의 지역입니다. 그쪽에 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큽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물건을 갖고 계신 그 지역 홍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 교수님의 또 직접적인 또 지역 언급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개인적인 성향이니까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참고만 하시고요. 네네. 네, 정답은 아닙니다. 네. 대출 규제가 이제 풀리면 저희 부동산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박 교수님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들이 얘기하고 있죠. 윤 대통령이 된 거서부터 부동산에 펌핑 효과가 이미 되어졌고요. 이 중에 이제 발맞춰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필드에서 막 듣는 얘기 중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거치형이 없어지고 거의 원금 상환과 이자를 같이 하면서 좀 어려워지는 규제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만약에 조금 완화해 준다면 이 상태는 문제가 전세 시장이 직격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전세 수요자들이 전세 물량을 구할 때 전세 금액이 점점 올라가면 그만큼 아파트는 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격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래버리면 당연히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있었던 역사를 갖다가 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역사를 빗대어서 차트로 설명을 잘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저도 영상을 올렸죠. 제가 뇌피셜이라고 하면서 70년대, 80년대 부동산에 관련된 이때 당시 계속 부동산이 올랐다. 그리고 대주기에 대한 설명했죠. 근데 여러분들 자유지성이라는 유튜버 영상에 보면요. 실질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랐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까지 올랐던 이 7개의 구간을 차트로 보여줍니다. 곡선으로. 자유지성의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완화되어지고 대출 이자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계속 역사 속에서 정말 폭등했다라는 그 기록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팩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다. 이 얘기는 그냥 계속 얘기로만 돌았던 거고 사실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또 이 짧게나마 하나 얘기를 드리고 예, 싶은 예. 게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이 상기 신도시 사전 분양이라고 했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눈속임이에요. 먼저 사전 분양 해줄 테니까 너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어떻게 보면 이거 사탕을 던져준 거거든요. 근데 그 호응 기대 가치가 엄청났습니다. 최소 100단위부터 시작을 했죠. 그 수요가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는 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이 부동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시던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던 꼭 한 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너무 슬퍼집니다. 너무나 진짜 당연한 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조를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대출이 풀리냐 안 풀리냐 네.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가 정리하고 우리 또 그런 내용들은 사실 다음번에 3탄, 4탄에 여러분들 부동산 맞습니다.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홍 교수님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이 자, 풀리는 쪽의 의견이 더 가깝다. 그렇죠. 풀려줄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당연히 상승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안 교수님도 의견이 같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대출 규제에 대한 우리 대선 이후의 부동산 향방 2탄이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3탄으로 더 좋은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시는 홍 교수님 감사하고요. 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